오늘 미 전역에서 중간선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조금 전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시장과 시의원 등 총 11명의 한인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예년에 비해 투표소는 한산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트리플데믹을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주 60개 타운의 경찰서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가택에 긴급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오퍼레이션 락박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복권 사상 최대 규모의 당첨금이 걸렸던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미 전역에서 중간선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각 주마다 투표 개시와 마감 시간은 좀 달랐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조금 전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는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 투표가 오늘 미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버몬트주에서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에 투표가 개시됐고 뉴욕과 뉴저지 등 11개 주에서 6시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외 주에서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투표가 시작됐고 투표 마감은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에서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가장 먼저 종료됐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주들은 7시에서 8시에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하원 전체인 435석, 상원 35석, 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의 자리를 두고 치러졌습니다. 하원 전체 의석수는 435석으로 과반수인 218석을 차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현재는 공화당 212석, 민주당 220석, 사망 및 사퇴로 공석이 3석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선거 분석 매체 538은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확률을 83%, 민주당이 차지할 확률을 17%로 전망했습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으로 총 1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그리고 당연직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더해 과반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그의 정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은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의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등 총 11명의 한인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오늘 추워진 날씨에도 투표소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후보들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후보자들과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 앞에 자리를 잡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들은 타운 주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캠페인을 펼쳐온 만큼 주민들이 타운의 발전을 위한 옳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타운을 새롭게 또 안전하게 훨씬 더 살기 좋게 이렇게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동참한다면 정말 미국 내에 60%의 한인이 있는 이 자랑스러운 한인 타운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이거는 이 역사상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화당, 민주당 시장 선거에 두 분이 한국 사람이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우리가 활성화됐다는 거지 미국에서. 꼭 투표 한 장이 참 중요하니까 나와주셔서 민주당 기호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뜨거운 열기와는 반대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예년에 비해 투표소는 한산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타운 현안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So someone that's going to uphold the vibe of the town and someone that's going to continue to pretty much listen to everything we have to say and make sure that we're being heard. 타운에 특히 지금 텍스 문제가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 문제. 왜냐하면 계속 듀플렉스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적어가지고
그걸 좀 완화해 달라는 게 이제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뉴저지는 조금 전 저녁 8시에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이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를 이끌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4,05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중간선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공화당은 중간선거의 접전지마다 우편투표를 두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서 선거 승패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기준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표를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공화당 전국선거위원회와 주 대법원이 봉투에 투표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우편 투표는 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투표일 이전에 도착한 봉투에도 해당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따라 수천 장의 표가 무효 처리될 예정이라며 박빙 승부에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CNN도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선거 관계자를 인용해 3,400표 이상의 우편 투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대리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의 주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진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주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투표에 대한 무효 시도는 사소한 실수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15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11월 15일 화요일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토대로 이날 발언을 대권 재도전 시사로 관측했습니다.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은 이날 발언을 대선 재도전 선언으로 받아들인 듯 크게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에 쇠퇴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더는 세계 어디에서도 귀담아 들어주거나 존경해주는 국가가 아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스갯소리가 돼버린 국가라고도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그의 단골 소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김정은으로 부르면서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고 그와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며 당시 우리는 결국 핵전쟁을 하게 되진 않았다면서 우리는 핵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었다고 믿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이 올겨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독감 바이러스, 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까지 세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트리플 데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메리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올겨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할 것이 우려된다며 트리플 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셋 보건국장은 특히 최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인플루엔자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주를 기준으로 약 400명의 RSV 감염자가 발생해 전년보다 유행이 일찍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10월 15일주까지 한 달 동안 RSV 감염자는 약 1,600명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주 발생한 감염자 1,000명과 비교해도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RSV가 계절적 유행 바이러스지만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매년 5세 미만의 어린이 5만 8천 명이 RSV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보건당국은 9월 학기 개학 이후 마스크 규정과 백신 접종 의무 등 개인 방역 규정들이 대부분 완화되면서 올겨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RSV 확산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에 대한 공식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신청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다카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제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다카 시행령을 지난 10월 31일자로 공식 대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고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등 9개 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다카 제도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는 상급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카 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최종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제도의 운명은 다시 연방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카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60개 타운의 경찰서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가택에 긴급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오퍼레이션 락박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락박스 혹은 오퍼레이션 블루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치안과 주민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것으로 노약자 등을 위해 경찰의 가택 긴급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독거인 또는 일정 기간 독거인이나 응급시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기저질 환자, 치매나 우울증, 자폐증 등 특정 증상 보유자 등입니다. 혜택을 원할 경우 각 타운 경찰서에 신청하면 되고 프로그램 신청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혜택을 원하는 노약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신청자의 가택 열쇠를 받은 뒤 이를 잠금 장치가 있는 푸른색의 특수 자물통에 넣고 문 앞에 매달아 놓게 됩니다. 이 잠금 장치가 있는 특수 자물통은 출동한 경찰만 열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락박스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노약자가 가택 내에서 의식을 잃거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 또는 응급팀이 긴급 출동했을 때 집 열쇠를 따로 받지 않아도 특수 자물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응급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경찰서장협회 톰 델레인 회장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경찰이나 응급팀이 빠르게 집에 들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필요한 주민들은 타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권 사상 최대 규모의 당첨금이 걸렸던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추첨이 10시간 연기됐는데 1등 복권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적인 복권 판매로 판매 시스템 집계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인 어젯밤이 아닌 오늘 발표된 파워볼의 1등 당첨 번호는 10, 33, 41, 47, 56, 파워볼 번호 10으로 잭팟 복권은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판매됐습니다. 1등 당첨금은 20억 4천만 달러로 복권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당초 추첨은 어젯밤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사상 최고 규모의 당첨금을 경신한 파워볼 복권의 당첨을 꿈꾸며 전날까지 판매소마다 복권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결국 집계가 늦어지고 추첨이 연기됐습니다. 파워볼 복권 당국은 파워볼은 48개의 모든 참가 복권이 판매와 플레이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당첨 번호를 추첨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제출되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제출돼야 추첨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워볼 복권 당국은 예정됐던 추첨 시간에서 거의 3시간이 지난 후 규정 위배로 추첨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당국은 오늘 오전 추첨 전 후속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주 복권 시스템 집계가 지연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며 파워볼의 공정성은 훼손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한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10대가 통 유리 창문에 부딪혀 기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SNS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한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18,000 상당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17살 A군이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투명한 통 유리창을 출구로 오인한 겁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매장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달아나다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후 그대로 기절해버리면서 경비원이 뒤늦게 그를 제압할 때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리셉션에 서 있던 직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과 한 손님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계산대 아래로 몸을 숨기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군은 악명 높은 소매치기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진과 이름 등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구금됐다가 현재는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서류미비 대학생 지원 장학금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민권센터와 솔로몬 보험은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현재 뉴욕 일원 대학에 재학 중인 3명의 한인 장학생을 선발해 각 $10,000씩 총 $30,000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민권센터 이메일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뉴욕 또는 뉴저지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 납부가 힘들다는 상황 증명이 가능한 학생이며 솔로몬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 측에 학비 납부가 가능한 학생 등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오늘 13일 오후 3시 맨하탄 서클 인더스퀘어에서 This is my Korea, This is my Story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과 더불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미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의 멘토는 K-팝을 소재로 한 뮤지컬 K-팝의 극본을 쓴 제이슨 킴 작가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4세의 아시안 남성이 지난 6일 오전 4시 30분경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에서 7번 전철에 탑승한 뒤 낯선 무리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혹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희롱하기 시작했고 젤 탄약을 발사하는 모주 권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74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피해자가 착용한 $500 상당의 안경을 갈취하고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테슬라는 험한 길이나 움푹 팬 곳을 주행할 때 조향 보조 장치인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분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7에서 2021년형 세단 모델 S와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 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파워 스티어링 어시스트의 분실이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조향 보조 장치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지난 1일 기준 리콜 대상 차량의 97%가 업데이트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자사의 전기차 340만 대를 대상으로 모두 17건의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